똑같은 함수인데 그럼 내장 함수는 뭐냐? 내장 함수는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 만들어 놓은, 누군가 만들어서 이미 제공해 놓고, 그러니까 제공하고 있는 함수를 내장 함수라고 하고, 사용자 정의 함수는 여러분들이 직접 제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작을 하시는 거예요, 함수를. 자, 그래서 내장 함수는 당연히 이제 R 언어가 만들어질 때 같이 만들어진 함수가 되겠고, 사용자 정의 함수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정의를 해가지고 설계까지 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장 함수 같은 경우 우리가 프린트 있잖아요, 그죠? 요것도 함수고, REP 요것도 함수고, 당연히 cat도 함수고요. 자, 함수의 그 생김새를 딱 보아하니 뒤에 소괄호가 열리고 닫히고 그 소괄호 사이에 뭔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의 이제 입구, 투입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가로는 투입구고요. 자, 그리고 함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수라는 건 뭔가를 넣으면 이제 뭔가 나오는 게 기본적인 작동 방식입니다.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오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뭔가 튀어나오는 게 일반적인 함수의 작동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함수, 이게 다 함수인데 들어가는 건 있죠. 들어가는 거. 괄호 안에. 근데 튀어나오는 게 뭔가 직관적으로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함수에 튀어나오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려면 이렇게 변수랑 같이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앞으로 함수를. 그럼 이게 여기가 이제 함수의 투입부가 되고, 이렇게 여기가 함수의 출력 나오는 곳이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수는 무조건 뭔가를 이렇게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안에서 그냥 작업이 다 끝나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프린트로 할게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캣으로 할까? 캣으로 할게요. 캣. 줄바꿈도 해야겠네. X는 AA, REP는 10, 10, 10, 10, 10. Z는 비어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확인할 수 있냐면, 뭐 X나 Y 같은 경우, 프린트나 REP 같은 경우는 함수에서 뭔가가 작업되고 튀어나온 결과물이 있다는 뜻이고, 얘는 결과물이 없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장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이 만든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이름으로 함수를 만들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아래 내장 함수 같은 경우는 직접 이런 걸로 찾아보셔야 돼요.
어디였지? 잠시만요. 이거 어디였지? 갑자기 사라졌네요. 이거. 좀 다시 킬게요. 자, 뭐 이렇게 아러너 내장 함수, 주요 아러너 내장 함수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일단 어떤 함수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이거 아마 R 공식 잠시만요. 되게 불편하게 돼 있는데, 뭐 여기 R 공식 홈페이지라고 해서 R이라는 이제 기술을 퍼블리싱하는 그쪽에서 공식 문서를 이렇게 올려놔요. 여기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프린트라는 함수가 궁금하다 하시면 이 앞에다가 물음표를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실행하시면은 관련된 내용의 설명이 나와요. 프린트라는 이름의 함수고요. 패키지는 뭐 베이스 패키지, 패키지라는 개념도 있는데 좀 나중에 보고요. 베이스 패키지에 있는 프린트 함수다. 설명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용법이죠, 용법. 그리고 아규먼트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디테일. 그리고 이그젬플까지 있어요. 보통 이 이그젬플을 좀 많이 봐요. 이그젬플 많이 보고 아규먼트 많이 보고. 자, 물론 이 보면은 이제 좀 영어라서 읽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이제 제일 좋은 거는 프린트라는 함수를 구글링해서 찾아가지고 보시는 게 제일 낫긴 한데, 여의치 않을 때가 있거든요. 인터넷이 안 된다거나.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앞에다가 물음표 붙여가지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이 함수를, 내장 함수를 많이 쓰실 거기 때문에 이거를 보는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보거나 아무튼 내가 모르는 함수를 찾아서 이게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시고 적용하시는 그 연습이 진짜로 많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자, 일단 한번 그러면은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이 SEQ 요거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Q 앞에다가 이렇게 물음표를 붙이시면은 역시 베이스 패키지에 있고요. 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볼 거는 일단 아규먼트 이걸 좀 볼 겁니다. 그래서 from to 그래서 starting and end, 그죠? 시작과 끝을 세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y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increment of the sequence라고 해서 증가되는 양이죠. 그 다음에 이제 length out이라고 돼가지고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숫자를 정하시면은 만약에 1부터 10까지 정하신 다음에 이 length out을 뭐 5나 이렇게 정하시면은 1부터 10 사이에 균이란 값을 5개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읽어보시면은 아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좀 불편하다 하시면은 검색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함수의 구조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리턴이 여기 리턴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여기서 보니까 좀 잘 안 보이네요. 자, 일단 리턴은 넘어가고요. 자, SEQ 그러면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할 때 함수 이름과 가로 열고 닫고 표현을 하신 다음에 이 가로 사이에다가 아규먼트, 이 가로 사이에 들어가는 값이 이제 아규먼트라고 합니다. 인수, 인자 이렇게 불러요. 자, 여기에서 from, to 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름을 안 쓴다라고 하면은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from 먼저, 무조건 from 먼저 와야 돼요. 그 다음 to가 와야 되고, 그 다음이 by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1부터 10까지 2씩 증가하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근데 자, 직접 이걸 정해줄 수 있습니다. 자, from to by 그래서 똑같이 나오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뒤죽박죽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거 순서라는 거 첫 번째가 from이고 두 번째가 to고 이런 걸 알 길이 없잖아요. 찾아보시고 찾아봤는데 이게 순서를 또 외우기가 힘들면은 각각의 이 이름, 각 아규먼트의 이름들을 잘 기억해놨다가 나는 시작은 1부터 할 거고 2씩 증가하게 할 거고 끝은 10으로 할 거다 라는 것을 뒤죽박죽, 순서를 뒤죽박죽 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다가 편해지면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페이스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썼던 거 다 물음표 해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때 뭐 컬렉스 이런 것도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죠? 순서대로 적는 건 기억나는데 다른 옵션까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직접 명시를 해주시면 된다. 그죠? 자, 요게 이제 내장함수가 되겠죠. 내장함수는 굉장히 많은데 내장함수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많이 해봐야 돼요. 문제를 많이 해결해보고 R을 많이 써보셔야 많이 사용되는 내장함수랑 그죠? 내장함수가 뭐가 있는지 일단 알아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렇게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평균을 구해야 된다. 평균 R 평균 구하기 하면은 mean 함수를 사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함수가 수천 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외우거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주 쓰는 거는 저절로 외워지게 될 거고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렇게 찾아서 쓰셔야 하는 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함수라는 건 이런 거고, 자, 그럼 이제 이게 함수인데 이게 사실 누가 만들어 놓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필요한 함수를 저희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수를 간단하게 우리가 필요한 함수를 직접 만드는 것을
실습해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좋은 게 아까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수업 페이지를 볼게요. 요거죠, 요거. 변수 이용해서 간단히 하기 2번. 정답 2번. 자, 요게 이제 합구하는 거죠. 요거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요 코드는 1부터 n까지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는 총 6개니까 6가지 합이 되겠죠? 1까지 합, 2까지 합, 3까지 합, 4까지 합, 5까지 합, 6가지 합을 우리가 코드로 작성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제가 5가지 합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지우고 5가지 합인데 보시면은 요게 하나, 둘, 셋, 4번 반복이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4번 다 쓸 필요 없이 반복문을 돌리시면 되고요. 자, 잘 나오죠? 물론 이거 좀 더 최적화할 수 있긴 한데 일단 그냥 요 형태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4까지 5까지 합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6까지 합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7까지 합이 될 거고, 이렇게 하면 7까지 합이 될 거고. 이러면 좀 직관적이지가 않네.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1부터 5까지인데 얘를 이렇게 좀 바꿀게요, 여러분. 멍을 0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i가 1부터 오니까 0에다가 1 더해서 다시 럼에다 담고, 그렇죠? i를 1 증가시키면 2가 되고 2까지 합에다가 2 더하고, 그렇죠? 2까지 합이 되는데 i를 3으로 만들고, 그렇죠? 2까지 합에다 3 더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5까지 합이 나오죠. 6을 하면 6까지 합이 나오고요. 7로 하면 7까지 합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n으로 잡고요. 이렇게 바꿔주면은 10까지 합이 되겠네요. 55, 그죠?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요거를 필요할 때마다 쓰고 싶다. 10가지 합, 50가지 합, 100가지 합 이런 거를 내가 뭔가를 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갖다가 이제 구해서 쓰고 싶다라고 할 때 이 코드가 좀 길잖아요. 이거. 그렇게 길진 않지만 내가 필요한 데마다 이렇게 여기서도 쓰고 여기서도 쓰고 여기서도 쓰고, 그죠? 아마 여기서 뭐 이렇게 바꿔서 쓰겠죠. 50가지 합, 100가지 합, 그죠? 뭐 이거는 5가지 합,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죠? 자, 근데 이러면은 코드가 되게 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기능을 하는 똑같은 결과를 주는 이 코드를 여러 번 사용하고 싶을 때 우리는 이거를 믹서기처럼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거를 우리가 함수라고 보통 부르고, 여기선. 자, 제품을 만들려면은 펑션이에요, 펑션.
하나의 뭐 기능, 기계 라는 뜻이고, 자, 이 기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설계예요, 설계. 그래서 나는 뭔가를 집어넣으면 뭔가가 나오게 하고 싶어. 나는 숫자를 하나 넣으면, 여기서 n이라고 할게요. 숫자 n을 넣으면 1부터 n까지의 합을 뱉어내고 싶다. n이 몇이 들어오든 간에, 그죠? 뭐 3이 들어올 수도 있고 5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10이 들어올 수도 있고. 10이 들어오면 10까지의 합을 구해서 내보내면 돼요. 자, 그럼 요게 지금 10까지 합인데, 요거를, 요 코드를 여기 함수 안에다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자, 이거 넣으실 때 주의하실 점은, 요거를 그냥 이렇게 복사그렇게 하면은 뭔가 왼쪽으로 다 붙어버렸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보기가 좀 불편해서, 보통은 중괄호 안에 또 다른 중괄호가 들어가면은 그 중괄호 부분을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얘도 사실상 이 코드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얘도 같이 넣어서 들여쓰기를 해주시는 게 보기가 좋다. 됐죠? 자, 그 다음에 n은 우리가 10이라고 할 필요 없죠. 왜냐면 n은 외부에서 이제 넣어줄 거니까. 그래서 n은 필요가 없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이 기계에다가 이름을 하나 붙여야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 기계를 가져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죠? 이름은 변수에다 이렇게 넣습니다. my 언더바 썸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름이 mySum이라는 기계를 하나 만든 거고요. 그 기계는 숫자 하나를 넣으면 그 숫자 1부터 그 숫자만큼 합을 구해주는 기능을 하는 기계예요. 사용은 우리가 그동안 함수 사용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SAQ 해가지고, 아니다, 프린트 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넣으면은 이게 이제 아규먼트가 되겠죠. 바로 안에 이렇게 넣는 것처럼 mySum이라는 기계에다가 여기다 이제 넣어줘야겠죠. n이잖아요, n. 요거는 근데 이제 변수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투입구에다가 10이라는 값을 딱 넣으면은 요 변수를 통해서 이제 기계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막 어떤 작업을 하겠죠. 결과적으로 작업은 10가지 합을 순차적으로 실행을 해주겠네요. 그래서 1부터 55까지. 그래서 나는 여기서 10가지 합이 궁금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쭉 하다가 여기에서는 난 또 50가지 합이 궁금해. 그러면은, 그죠? 여러분들이 믹서기에다가 사과 넣으면 사과즙이 나오고 배 넣으면 배즙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함수에다가 10을 넣으면 10가지 합이 나오는 거고 50을 넣으면 50가지 합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10가지 합은 이제 55인 걸 알았고요. 50가지 합은 1275인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믹서기에다가 사과즙을 받았으면 이 사과즙을 바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사과즙을 어디 뭐 양념 같은 데다가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과즙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55, 그러니까 10가지 합을 구했으면은 여기에다가 제곱을 하고 싶을 수 있는 거죠. 10가지 합에다가 제곱을 하고 싶을 수 있죠. 자, 그러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내 손에 뭐가 지워져야 된다? 10가지의 합인 55라는 값이 지워져야 돼요, 내 손에.
그래야 거기에다가 제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얘가 이제 이렇게 뱉어내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 할까요? 리절트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뱉어내야 돼요. 자, 그럼 리절트가 55냐? 이거를 봐야죠, 이제. 그죠? 왜냐면, 이렇게 하고 싶은 거니까. 10까지 합에다가 제곱하는 거잖아요, 이게. 요거 잠깐 주석 처리할게요. 자, 보시면은 뭐 누메릭 0이라고 나와요, 그죠? 결과적으로 요거 리절트에는 값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함수 안에서 막 이렇게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막 작업을 막 하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함수 안에서 함수 바깥으로 결과물을 내보내진 않습니다. 그래서 함수 밖으로 결과물을 내보내려면 마지막에 이 return이라는 걸 해야 돼요. return. 아까 요 num이 최종적으로 여기에 모든 합의 그 결과가 여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return 하라는 게 함수 밖으로 내보내는 뜻이에요. 이 값을. 이렇게 하시면 이제 나와요. 55의 제곱은 3025. 그래서 이 리턴이 중요해요. 그죠? 리턴을 해야만 함수가 뭔가를 결과물을 내뱉는 거고, 하지 않으면 함수가 그냥 그 여러분들이 넣는 어떤 재료를 싹 먹어버려요. 그냥. 물론 이제 함수를 쓰다 보면은 리턴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출력값을 가정하듯이 여기 아래서의 함수도 리턴 값을 일단은 디폴트로 리턴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해보니까 뭔가 리턴할 필요가 없어, 내보낼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때 이제 리턴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개념을 꼭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함수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게요. 한번 그 문제 풀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함수를 좀 충분히 익숙해지셔야 되고,